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모션 스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모션 스케치를 사용하면 일일이 시간과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지 않고도 직접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 스케치한 그 경로를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오죠. 이미지 폴더에서 지도를 하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무당벌레 하나 불러올까요? 열기 적용이 됐고요. 자, 먼저 무당벌레를 통해서 모션 스케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주고요. 1280720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무당벌레를 컴포지션에 적용을 합니다. 혹은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줘도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배경을 좀 흰색, 좀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됐죠? 이제 지금의 이 무당벌레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트랜스폼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이스를 통해서 만들어 주겠지만 모션 스케치를 사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무당벌레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윈도우에 모션 스케치를 열어 줍니다. 그러면 모션 스케치 패널이 열렸고요. 캡처 스피드는 스케치할 때의 그 속도를 애니메이션 속도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100%는 스케치된 속도를 애니메이션 속도와 똑같이 해주는 퍼센테이지고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스무싱은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경로의 부드러움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후에 별도로 경로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스무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까지 보이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경로를 만들 때 배경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면 보이는 상태에서 모션 스케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보이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션 스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타트 캡처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모션 경로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해보죠. 시작. 됐습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경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무당벌레가 움직이는 경로가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의 무당벌레 레이어를 보면 포지션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모션 스케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스케치된 경로가 애니메이션 경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삭제를 해주고요. 스무싱 값을 좀 증가를 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스타트 캡처 시작. 끝났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전과는 키프레임 개수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움직임의 경로를 키프레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지어 곡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곡선 부분이 보다 자연스럽게 모션 경로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이와 같은 작업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무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죠.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의 이 무당벌레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 툴을 사용해서 방향이 바뀔 때 회전을 시켜줘도 되겠지만 이 방법은 좀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럴 경우에는 레이어에 레이어
트랜스폼 그리고 오토 오리엔트를 사용을 하면 경로에 따라서 자동으로 방향이 바뀌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오리엔트 얼롱 패스를 체크를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최초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한 번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처음 나타나는 그 방향만 잡아주면 되겠죠? 자, 확인해보면 이렇게 모션 경로에 따라서 무당벌레의 방향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션 스케치를 사용한다면 스케치된 경로를 애니메이션 경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도 위에 화살표가 움직이는 그러한 장면을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죠. 지도를 열어주고요. 지도 규격에 맞는 컴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New Comp from Selection. 지도가 적용이 됐고요. 이제 이 지도 위에서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보죠. 펜 툴을 사용합니다. 쉘프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해제를 해주고요.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모양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트랜스폼의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자, 이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지금의 화살표 레이어의 중심점 설정이 필요합니다. 펜 비하인드 툴을 사용해서 중심점의 위치를 바꿔줄까요? 현재의 중심점은 여기에 있군요. 자, 요거를 중간으로 갖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화살표가 이동한 경로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화살표가 이동한 경로를 적용을 한다면 여기가 중심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으로 해 주고요. 되나요? 이제 다시 축소를 해줍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화살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자, 레이어의 이름도 화살표로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 자, 엔터. 자, 화살표라고 바꿔줬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에 열어놓았던 모션 스케치를 사용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면서 모션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켜준 상태에서, 즉 보이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겠죠. 됐고요. 이제 스타트 캡처를 선택을 해줍니다. 스무스는 모션 경로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한 20 정도로 해주고요. 이제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화살표의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쭉, 자,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서요. 이쪽으로 와서 위까지 딱 이동하는 장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로를 보니까 스무스잉을 20%로 했기 때문에 경로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가 됐습니다. 만약 경로가 키프레임에 의존을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됐다면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스무스를 통해서 부드럽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경로를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에 오토 오리엔트 선택을 해주고요. 오리엔트 얼롱 패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최초의 화살표 방향 로테이션 툴로 해보죠. 이렇게 최초의 방향 설정을 해줍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화살표가 움직인 그 궤적이죠. 경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레이어를 사용을 해보죠. 지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경로를 만들어주는 이펙트 하나 적용을 해봅니다. 이펙트에 제너레이트 맨 아래에 있는 라이트 온을 적용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적용이 된 상태고요. 컬러를 역시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화살표와 동일한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좀 두껍게 해주고요. 자, 비교를 해보죠. 자, 이 정도면 경로의 두께로 사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하드니스를 통해서 두께의 부드러움 정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오페시티를 통해서 불투명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랭스를 통해서 경로의 길이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브러쉬 스페이싱은 브러쉬의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스페이싱의 수치를 높이면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로를 화살표의 경로와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펙트를 열어주고요. 라이트 온 브러쉬 포지션에 화살표의 움직임과 똑같은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화살표 레이어에 적용이 됐던 이 키프레임을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이 됐다면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도에 적용이 된 라이트 온 이펙트에 브러쉬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준 상태에서 컨트롤 V.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라이트 온 이펙트는 이처럼 애니메이션 경로, 즉 키프레임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펙트 설정을 해보죠. 자, 컬러는 그대로 브러쉬 사이즈가 조금 두껍게 보입니다. 조금 얇게 다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페이싱을 늘려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선의 간격은 움직임, 즉 애니메이션의 간격에 맞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촘촘하게 나타나고요. 빠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넓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랭스는 길이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0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일정한 길이를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길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항상 그 길이만큼만 사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페인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페인트 스타일에서는 지금 적용된 라이트 온 이펙트와 해당 레이어의 모습이 모두 보이게 해주는 모드와 적용된 이펙트만 보이게 해주는 방식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온 트랜스페런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이펙트만 보이게 됩니다. 흰색은 현재 컴포지션의 색상이죠. 자, 이렇게 켜보면, 자, 그리드를 켜보면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스페이싱을 축입값으로 이렇게 낮춰줍니다. 선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죠. 좀 더 낮춰서 완전한 선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 지도 포티지를 이렇게 적용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앞서 사용이 됐던 지도 레이어에는 적용된 요 이펙트, 경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모션 스케치를 사용을 하면 움직이는 경로를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경로를 보다 입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적용을 해보죠. 자, 요 화살표와
지도 효과가 적용된 지도를 선택을 해주고 두 개를 새로운 컴포지션으로 합쳐줍니다. 프리컴포즈 경로라고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컴포지션에서는 화살표와 지도만 사용이 됩니다. 다시 지도로 이동을 해주고 이제 하나로 합쳐진 컴포지션 푸티지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림자 효과를 위해서 이펙트, 퍼스펙티브,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림자가 살짝 적용이 된 상태고요. 디스턴스 값을 사용을 해서 거리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프트니스 값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자, 그림자와 객체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흐려지죠.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도 위에 횡단 경로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 모션 스케치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 스케치를 사용을 해서 스케치된 경로를 애니메이션 경로로 사용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